시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시장 하락할 때 반도체랑 2차 전지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반도체에서는 언급 주셨던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굉장히 강하고요. 2차 전지는 보니까 코스모화학이 거래소에서 지금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오늘도 자세한 시장 해석 부탁드립니다.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사실 초강세입니다. 근데 어제 미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미국장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예상이 1.8인데 물론 전월비지만 3.0. 그다음에 전년비도 보시면은 5.8이 6.38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이거를 세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작년 연말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경기 침체, 이 지표에서 어떻게 경기 침체를 얘기할 거냐.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너무 강력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3월 달 CPI 나오고 3월 FOMC까지는 그냥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이제 FOMC에서 결정하는 거에 어떤 포커스를 두되 이종복은 항상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장 보시면은 엄청나게 흔들리죠,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변동성이 한 10분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대신 이 CPI 발표 때보다는 변동성은 줄었지만 CPI 때보다는 변동성의 폭은 적지만 분명히 소매 판매 나올 때도 CPI 때만큼의 어떤 급등락은 반복됐다라는 거. 이러면서 주식시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표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파웰이 2022년 8월 달인가요? 그 잭슨 홀 때 고통 감수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엄청나게 강경한 발언을 했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밑으로 세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세게 빠진다면 그건 기회다. 요 얘기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해주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도 이종복이가 진짜 자주 썼죠,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경기가 좋은 것과 강력한 고용에 물가가 아직 높은 점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서로 VS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셀 수밖에 없죠. 그 센 변동성에서 어떻게 시장을 파악하고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거냐. 이게 최고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장은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변동성이 기회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섹터별 주도주 장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흔들리고 나니까 사실 지금 이 코스모화학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체 다 좋아요. 심지어는 제약주도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좋습니다. 솔직히 이게 좀 어쨌든 이건 오늘장 특징 플러스 최근에 이종복 전략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장 아닙니까? 예, 이게 불장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섹터별 주도주 장세의 성격이 강하고 지금 장세 자체가 가장 센 게 2차 전지. 가장 센 게 2차 전지. 이 시간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도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안 밀리죠, 여러분. 어제 종합이 장대 음봉으로 밀릴 때가 역시 기회였다라는 게 이런 걸로 나오는 겁니다. 대신 이건 지금 신규 추천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도 안 밀리는 걸 가지고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이 시간에는 세방전지 한두 번은 얘기해 줬는데
세방전지 기똥차게 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차트로 얘기해 준 게 솔룩스 첨단 소재 같은 거. 이런 정도의 차트는 아직도 한참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행자가 동부하이텍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은 이토마토 사람들이 더 잘할 겁니다. 동부하이텍도 작년 연말에 4만 원대 초반에 왔을 때부터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게 좋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에 이제 이종복이의 방송은 EUV 해갖고 그 뭐죠 여러분? 동진세미컴이나 그런 종목으로 바뀐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은 이렇게 밀어낼 때 주워놓으면 초대박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안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순환매로 하나마이크론이 1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CPI 발표 앞두고 그죠? 겁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겁 없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특징.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코멘트 드릴게요. MK전자는 날아가더니 오늘 주식이 폭등하는데 밀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는 거고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센 것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칩 관련주도 선별적으로는 계속 양호하고 기존에 급등했던 AI, 인공지능, 로봇 섹터의 주식들도 눌림목 혹은 조정이 양호하다. 이게 지금장의 특징이다. 이 어찌 섹터별 주도주 장세라 말을 못하겠느냐. 지금은 섹터별 주도주 장세다. 이게 맞는 겁니다. 섹터별 주도주 장세라는 점을 강조를 또 주셨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일단 320 안착 체크인데 지금 324까지 왔지 않습니까? 320 안착 체크는 뭐 그죠? 이건 기정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장의 특징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장세마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종합이 연초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을 주면서 급등락 없이 그냥 양봉으로만 치고 갔어요. 근데 1년의 사이클 단기 변곡점에 다다르자 마주보는 고점에 단기 변곡점에 다다르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대 음봉 연속으로 2번을 확 밀어버리고 지수를 급락시켰다는 얘기예요. 다시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고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 받아주고 이번에도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장대 양봉으로 말아주죠. 이게 최근 2월달 장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중기 사이클이 이제 갔다가 다 붙여도 요 91 사이클이 지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CPI를 기준으로 65에서 85일에 어떤 시장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각질까지 갖다 들이대면 요거 하나 남은 겁니다.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동안 지수가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쯤서부터 다시 또 지수가 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27을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하루 이틀 동안은 320 테스트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건 기본인데 뭐 10분짜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게 뭔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추세 분석, 패턴 분석에 지금은 패턴 분석을 얘기한 거죠. 종합의 전체적인 기조는 325 중심의 고점에 333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를 고점으로 밑으로 저점은 285에서 280 정도의 저점을 사이에 둔 큰 박스권. 그리고 이걸 짧게 나누면 거기에 중심이 이제 310에서 312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310에서 312 수준까지만 밀리기만 하면 매수세가 되게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단을 높여버리면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장이라는 거죠. 지금 장이.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2차 전지 등 지속 양호다. 지속 양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죠? 어제 장이 밀릴 때는 중기 관점으로 얘기했고, 중기 관점 얘기하고 단중기 병행을 얘기할 때는 나도 뭐 헷갈린다, 아니면 좀 아리까리하다, 그럴 때는 중기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정적으로다가 제가 쓸 때는 지속양호라는 말 쓴다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65일에서 85일의 시장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의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종목의 말은 정확하다는 얘기도 했듯이 하나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제가 파생 방송을 하고 있었으면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최근장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이 317 수준 정도는 밀릴 수 있으니까 선물 매도에 주식은 거기까지 밀릴 걸 감안하고 대응하시오. 말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선물 방송이 아니고 주식 방송이라고 그랬죠. 지지를 317을 중심으로 잡고 많이 빠지면, 조금 더 세게 빠지면 312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나 그것이 기회니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라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은 워낙 세게 잘 가니까 더 이상은 얘기할 거 없고, 지금도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순환매 나오네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 요새 테슬라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거는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징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센트럴 모텍이라는 주식,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한두 번 진단했던 주식이거든요, 이거. 센트럴 모텍. 지금 테슬라 관련 자동차 부품주도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외 진단 키트도 움직임이 좋아졌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니 해도 반도체 2차 전지의 어떤 그 기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도체 한두 종목, 뭐 2차 전지 한두 종목, 그 다음에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서 한두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뭐 15% 정도만 사도 120에서 뭐 150, 그 다음에 뭐 20%만 해도 뭐 막 그런 얘기 한 게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죠,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거. 이 종목은 어법과 문법을 중시 여기지 않고 내가 중시 여기는 말이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말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오늘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이 생산자 물가지표까지 뭐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생산자 물가가 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쨌든 좌우당간 3월 FOMC 때까지는 종목 장세에 집중하시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 중간에 다소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알짜 이야기들, 전략들 많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마켓에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